대한민국의 역세권의 투자지도 지하철 2호선이 제일 좋은 겁니다. GTX D 노선 예상하는 노선도는 아무래도 김포 지역과 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의 이걸록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은 그 유명하신 분 그리고 역세권의 어떤 권위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표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표찬님께서 이런 멋진 책을 내셨어요. 대한민국의 역세권의 투자지도. 이 책을 편찬을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잠시 봤는데 굉장히 알찬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도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있는 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우리 표찬님 인사 먼저 저희 채널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그 엔지니어 회사에서 한 1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철도 계획을 하고 뭐 설계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네. 실제로 뭐 예비 타당성부터 뭐 실제 이제 시공하는 전 단계까지 제가 이제 같이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느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네. 해주는 경우는 되게 드문 경우여서 네.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제 얘기를 막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을 같이 나누시면 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 이게 되게 책을 보니까 디테일한 게 그 실무적인 부분도 있으시고 또 공직에도 또 계셨었고 지금도 현직에서 조금 실무 관련 일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저는 이제 오히려 제가 제 채널을 보신 게 정말 영광스럽고요.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구독자들이 궁금한 것들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질문을 처음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역세권 부동산 하면은 이 역세권은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역세권이라고 전부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의 경전철하고 9호선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가치가 다른데 이 역세권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좋은 역세권이란 어떤 것인지, 어떤 역세권이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쉽게 말하면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지하철 2호선이 제일 좋은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22개 노선 중에 지하철 2호선이요? 예. 지하철 2호선이 제일 파급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아까 말한 의정부 경전철, 용인 경전철 이런 것들은 좀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거고 그거는 어떤 열차 수요에서도 분명히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생긴 서해선, 경강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역할은 분명히 하지만 열차의 운행 횟수라든지 약간 서울 중심비가 아니라 뭐 서쪽이면 서쪽으로, 남쪽이면 남쪽으로 약간 수도권 외곽을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로 최근에 수인선하고 이렇게 분당선이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합쳐졌습니다. 수인 분당선으로. 실제로 인천에서 그걸 타고 수원까지 돌아서 서울에 있는 선릉역을 갈 일은 별로 없거든요. 너무 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철도의 노선의 의미는 떨어진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요 상권, 상업 지역들이 있는 역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강남, 그렇죠.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종로, 도심 쪽, 그리고 마곡, 뭐 이런 쪽이 있겠죠. 실제로 이용하는 그 역들의 주요 역들을 대부분 살펴보면요, 특히 이때 대학가 중심에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강남역 맞죠? 뭐 건대역, 홍대역, 뭐 하물며 성수역 이런 데들 보면 다 라인 자체가 2호선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2호선은 그러니까 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선을 제외한 본선의 43개 역들은 다 좋다. 그게 어떤 역에도 다 좋은 역들이다. 부동산 시장이 좋고 그 지역에서 뭔가 재개발이라든지 뭔가 좀 이슈들만 있어주고 재건축이라든지 되기만 하면 거긴 다 이미 로또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만큼 노선적 가치가 크다라고 일단 저는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고 가고 싶어하는 업무단지, 상업단지, 뭐 이런 상업지구 이런 데가 모여있는 게 다 2호선이다. 그리고 결국 나머지 선들은요 자세히 보세요. 서울 도시철도, 경전철 사업들도 다 2호선에 꽂는 겁니다. 주요
노선 자체가요 그냥 없어요. 그냥 다 종점이 2호선이에요. 다 그런 식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큰 클러스터, 큰 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결국 그 라인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제 저희 출판사 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이 좀 잘 나간다 그러면 제가 조만간 슈퍼라인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네. 잘 나가면요 네. 2호선과 관련된 하나의 책을 이름하여 슈퍼라인이라고 해서 네. 할 정도로 그 비중을 전 높게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사를 뭐 간다거나 상급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면 저는 가급적 2호선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많이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역세권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역세권 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역세권은 역세권 여기 지정하겠습니다라는 선포 형식의 어떤 정치적 발언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타 분석 있고 기본 계획이 있고 실시 계획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행정 절차가 우리가 계획대로 뭐 5년, 10년 안에 되겠다. 예를 들어서 신안산선이 2024년도에 완공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계획대로 되는 거를 못 봤거든요. 근데 시간뿐만 아니라 노선에 대한 변경들도 사실 이렇게 확정된 데서 계속 변경되면서 갈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약간 좀 전문 분야죠. 제 분야입니다. 전문 분야시구나. 예. 일단은 쉽게 보면 철도 계획은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때, 그러니까 뉴스에서 기사거리가 될 때는요, 대부분 다 구상 단계 정도입니다. 그러면 최소 10년 잡으시면 돼요. 최소 10년. 네. 이쪽 사람 얘기, 저쪽 사람 얘기, 그 다음에 또 국가 예산 얘기, 이거 해주면 또 저거 네. 못 해주고, 이런 네. 전체적인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못 가더라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 10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평균 15년, 네. 길어지면 20년도 보셔야 돼요. 그런 사업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우리나라 철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큰 것은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로 GTX 신호선에 대한 것들의 민간 사업자가 누가 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한 6월에서 9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발표가 되면 거기에 약간 이제 궁금해했던 GTX 신호선 추가역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될 건데 네. 당연히 언급되면 네. 저번에 아까 이제 지나가면서 했던 상록수역이 네. 그냥 인터뷰 기사 딴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인터뷰가 네. 하겠다가 발표한 것도 아닙니다. 네. 그냥 상록수역에 정차할 수 있다. 네. 근데 회차를 계획을 한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차할 수 있다. 네. 나머지는 안산시가 이제 풀어야 될 문제다라는 식의 인터뷰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그 주말 다음 날, 뭐 월요일 날 부동산 중개업소에 줄을 서는 장사진을 네.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호가가 1억씩 네. 그냥 하루 올랐어요. 만에. 맞아요. 집이 네. 비싸지 않아요, 그 동네가. 1억밖에 네. 안 되던 집이 호가가 1억이었다라면 엄청나게 뛴 엄청난 거죠. 예. 큰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네.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좀 많이 올라서 이제 뭐 더 오를 수 있을까요?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발표가 났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단기적으로는 분명 영향을 준다 정도의 차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가 되고 안 되고는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역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네. 그러면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이 안 들 거예요.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네. GTX D 노선에 대한 게 아마 제4차 국가망 철도망 계획에 나올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예상하는 어떤 노선도는 어떻게 되실지가 좀 궁금해요. 이 D노선을 제일 먼저 그래도 얘기했던 것이 김포 이런 네. 지역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 들어가는 게 인천 이런 지역들입니다. 네. 이쪽에서는 하남은 원래 옛날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네. 최근에 광주나 이런 네. 이천 쪽 이런 쪽이 후발주자로 들어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무렴 그래도 선발적으로 먼저 얘기했던 그리고 누가 봐도 그 노선을 그렸을 때는 별로 이렇게 분쟁이 안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후발적에서 언급된 내용들은요, 아무래도 선제적인 것들이 뭔가 진행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추가 사업들로 검토가 되지, 그게 먼저 되면 오히려 네. 오히려 더 다른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선으로 구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봤던 기사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렇게 꾸준히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먼저 언급이 되고 어떤 게 먼저 좀 검토가 됐던 건지를 좀 보면 아무래도 김포 지역과 뭐 인천 계양역, 네. 그다음에 부천 뭐 종합운동장역, 네. 그다음에 서울은 변수가 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네. 뭐 사당이나 뭐 강남이나 뭐 네. 삼성이나 잠실 여기를 버리기는 쉽지 않다. 네. 왜냐하면 주요 업무 상업 단지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의 또 주요 결절지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지역들이고, 네. 그 앞뒤로는 뭐 추가역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런 정치적 상황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남은 뭐 당연히 생길 거고, 하남 전에 이제 뭐 고덕이 생길 거냐, 뭐 선호역이 생길 네. 거냐 이런 갈등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아무래도 그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 더 저는 영향을 좀 볼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전체적인 디노선이 기본 가닥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나머지는 더 할 거냐 말 거냐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미리 갖고 가는 건 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본인이 지역이 그쪽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제 사견을 떠나가지고요. 좀 네. 발표 때 이런 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갖고 예.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댓글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그 꽃길만 걷자님의 인동선 착공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예, 인동선 관련된 얘기가 한 번도 언급이 없은 것 같아서. 예. 그 이제 인동선이라는 표현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설계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실제로 이제 운행할 때는 포괄적인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인동선 표현보다 신수원선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아, 신수원선. 왜냐하면 예. 그 주요 중심이 다 수원을 지나가기 네. 때문에 나중에 좀 이름이 명칭이 바뀌지 않겠냐. 그 구간 명칭이라고 쓰진 않거든요. 나중에 이름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저 알아들으니까 얘기를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실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설계라는 게 보면 뭐 1년 또는 1년 6개월, 뭐 착수일부터 360일 또는 450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끝나고 바로 대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운행이 된다라고 할 정도의 생각이면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통과돼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나야 이제 실제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전까지는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내년이 될 수도 있고 2,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신수원선 같은 경우는요. 네. 신설 사업이에요. 네. 다른 사업들은 연장 사업들은 연장만 하면 되잖아요. 네. 이 신설 사업은요. 네, 말 그대로 하면 목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한 번 할 때. 네. 그래서 다른 사업들보다 스타트하기가 좀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네. 신선선의 열차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열차는 보통 이제 중량 열차라고 하는데 전동차를 네. 예, 중량과 경량, 네. 그러니까 경전철이 경량 네. 열차거든요. 네. 그 사이에 중형전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다른 열차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중간되는 열차가 들어가는. 예. 그래서 지금 계획은 네. 중형절차에 대한 얘기. 그게 아마 인천도시철도 1호선 그게 약간 중형절차 정도 되는 급일 겁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네요. 그 사이의 열차고 제가 보기에는 무인화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상으로 움직여질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비용은 들기 때문에 과연 이게 GTX가 잘 되거나 다른 사업들이 잘 되면요, 상대적으로 조금 웨이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럴 수 그래서 있구나. 네. 뭐 회피해야 내년이고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빨라야 내년이고 늦으면 2, 3년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기점은 실시계획 인가 보시면 낫다, 아니면 그게 날 것 같은 뭔가 기조의 분위기가 낫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몇 달 안 걸려요. 하지만 그게 안 낫다. 그러고 설계가 그러면 설계의 착수일, 그러니까 설계가 마무리되는 예정일을 가지고 그게 공사로 이어진다, 바로 이어진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많은 케이스가 그래요. 많은 케이스가. 그래서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신수원선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인동선이 보통 요즘 사람들이 이제 3월, 그 다음에 뭐 3월에 나온다, 7월에 나온다. 저는 보수적으로 뭐 이제 좀 2년 뒤 안에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이제 실시계획 인가가 나오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셔서 인동선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책에 대해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이 책은요, 대한민국
그 역세권 투자 지도입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인사이트도 보셨지만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역세권을 볼 때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순하게 뭐 된다라는 예측보다는 그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뭐 필요하시면 구매하셔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부동산 쿨TV에 찾아오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마디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그 이제 지난 3년 동안 약간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좀 공공 업무를 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부동산에 이제 붙자도 못 깨는 시절이 있었고요. 이제 네. 나오고 이제 1년이 좀 더 지났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제 책도 내고 이제 블로그 활동도 하고 또 지금 유튜브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나름대로 예. 여러 계획들을 짜고 있고요. 네. 또 카페들도 좀 활성화하려고 노력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좀 여러분들하고 좀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꼭 이 쿨TV가 아니어도 어떤 다른 채널이든 다른 방법으로 분명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꼭 쿨TV에서 봤습니다에서 그때 뭐 누구 남겼던 사람이다 얘기해 주시면 더 친근하게 네.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생각보다 우리 소장님이 되게 핸섬하세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아직 예. 이제 우리 구독자분이 별로 한 2만 정도 이렇게 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머지않아 5만 10만 될 거라고 보여지기 예. 때문에 저는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예, 저를. 저도 예. 늘 이렇게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좀 방송을 잘 네. 해줬었으면 좋겠다고 좀 네. 당부드리고요. 네. 또 이렇게 인연이 됐기 때문에 또 가끔 제가 필요하면 또 찾아뵙고 네. 뭐 패널로 나오든지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붙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 이제 좀 함께 토론도 한번 해보고 싶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은 좋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좋은 정보들을 얻어 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